2025년 2월 3일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3.1절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자유여신상과 미국 독립혁명 100주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 100주년 하면 1876년이고 프랑스 혁명 100주년 하면 1889년인데 그 자유여신상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프랑스 사람 기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딱 그 에펠탑. 기스타브 에펠이 미국 독립 100주년이 1876년인데 그때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만들어서 선물한 게 아니라, 물론 만드는데 금방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시간을 끈 것 같아. 거의 10년 뒤에 미국에 선물해. 독립혁명이 1776년인데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취임한 것은 13년 뒤에, 그러니까 1789년에 취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워싱턴이 장군이었으니까 바로 정부를 수립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이 여전히 영국처럼 왕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제로 결론을 1789년에 출범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했으니까 미국의 독립혁명보다는 13년 늦게 시작했지만은 워싱턴이 취임할 때 그 해에 프랑스도 이제 대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프랑스 생각으로는 공화주의 혁명에 대한 동갑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주년, 미국 독립 100주년,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그 어간에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는데 독립 운동 100주년 18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걸려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선물하고 그래서 뉴욕에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제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10년은 자유여신상 만드는 데 걸리고 3년은 에펠탑 만드는 데 걸리고 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독립혁명 100주년과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 1889년에 맞먹었다 이런 기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조선은 어쨌나? 놀랍게도 조선도 미, 영,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그때는 오스트리아 큰 나라였거든. 오스트리아, 오히려 스페인 같은 거는 나라도 아니었고 망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청나라 전부 다 수교를 했어요. 수교한 지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도 미, 영, 프랑스, 독일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19세기 조선이 지금 21세기 북한보다도 외교 관계가 훨씬 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일어난 1894년 동학혁명을 제가 말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전설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조선왕조가 왕국이지만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화국을 하고 있을 때라서 공화국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신문이 다 있었잖아요. 수교가 대사가 교환했으니까 외국에 다 알죠. 옛날에는 중국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미 이제 청나라도 n분의 1이니까 일본도 n분의 1이고 다 우리 외교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자유여신상을 선물한 것도 알고 에펠탑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그러면 우리는 공화주의 혁명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전봉준과 손병희가 두 사람이 이제 남자투표 북자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전봉준이가 나이도 더 먹고 또 더 주도했으니까 말하자면 주류고 손병희가 소수파니까 전봉준 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조선시대 스타일의 혁명으로 기억하는데, 전봉준은 몰락한 양반 집안이고 손병희도 양반 집안이도 서출이에요. 서자란 말입니다. 손병희 머릿속에는 이 봉건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화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손병희가 생각하는 동학혁명과 전봉주가 생각하는 동학혁명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봐야죠. 그 차이가 이제 뭘로 드러났냐면은 동학혁명 25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킬 때 손병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는 이 3파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한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동학혁명으로부터 그 연원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아까 미국 독립혁명도 13년 뒤에서 워싱턴 정부가 출발했다고 말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혁명도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1919년 3.1절까지는. 3.1절이 건국절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무식한 사람들이 건국절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의아해 오르는데, 심지어는 무슨 어떤 있다 이 소리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해야 되는데 동학혁명도 등재했거든요. 3.1혁명 등재를 못했어요. 3.1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국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일 투쟁 이렇게만 하면은 유네스코는 일본도 이사국이고 우리도 이사국인데 일본이 찬성할 리가 없죠. 왜 우리가 그 일본 사도광산 할 때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강제동 노동자들 명예회복 때문에 했었는데 3.1 운동이 항일 투쟁이라고만 말하면은 일본이 찬성해 주겠어요? 근데 3.1 혁명은요 항일 투쟁인 의미도 있지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미국 독립혁명이 그랬고 미국 독립혁명은 영연방에서 공화국으로 합중국이죠. 거기는 공화국 위에 또 공화국이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마라크 공화국인데 의미가 있는 거고 프랑스 혁명 100주년 그 전에 1871년도에 나폴레옹 3세가 마지막으로 망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제정인데 나폴레옹 3세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조카 아닙니까?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일설할 그 조카가 3세인데 독일한테 깨져가지고 망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그 제상이 비레일리 1세하고 승리 대관식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완전히 프랑스는 왕정이라는 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공화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독립 100주년도 기념하고 자기들도 기념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하고 대사관계를 나누는 것은 공화정 프랑스가 조선하고 수교와 함께 1882년이니까 나폴레옹 3세가 망한 들어선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뭡니까 병인 양요 때 대원군하고 강화도에 싸운 거는 나폴레옹 3세고 왕정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정과 왕정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학혁명은 조선시대 말의 혁명이지만은 동학혁명이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동학혁명을 명예회복시킨 겁니다. 그냥 혁명이니까 명예회복시키면은 1862년에 일어난 임술봉기도 명예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똑같은 혁명이지만. 그건 뭐냐면 그건 대한민국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혁명 이후로 공화국이 출범했고 그리고 동학혁명 이후로 3.1운동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선병희 선생은 바로 3.1운동 직후에 투옥돼 가지고서 3년 동안 투옥돼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석방시켜줬거든요. 병보석으로 집에 와서 죽었는데 바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복사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3.1운동 어떻게 해볼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범했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성격 규정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1960년대 62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그때 대통령 의장 때였거든요. 박정희 의장이 건국훈장을 추서했어요. 선생한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이 손병희 선생의 3.1운동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야 될 세력이 천도교인데 천도교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천도교 교세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들의 교조로만 이렇게 세우니까 마치 천도교 손병희가 천도교 세력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지금 천도교는 아주 볼품없는 교세지만은 3.1운동 당시에 동학이나 천도교는 우리 민족 종교의 대세를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지금은 물론 일제의 핍박에 의해서 후시 그러니까 동학이 천도교를 바꾼 핍박을 피해서 천도교를 바꿨지만은 계속 핍박을 가해서 그 천도교가 친일 천도교와 민족 천도교가 이렇게 나뉘었던 역사도 갖고 있다가 지금은 교세가 약해져 버렸죠. 3.1절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항일 의미만 두면 좀 곤란해요. 그걸 안 두자고 하니까 마치 친일을 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윤석열이 무슨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6.25 때는 해야 될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3.1절이 이상하게 됐는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다라고만 말하면은 3.1절의 의미가 반절만 말하는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주장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공화국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왜냐하면 3.1절이 그것이 고종의 장례식 아닙니까? 고종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아니에요. 물론 뭐 순종이 있었다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순종이 즉위한 것은 3.1절로부터도 12년 전에 즉위했으니까 순종은 좀 더 있다 한 7년 뒤에 죽었지만은 이 고종이 죽음으로써 대한제국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고종의 장례식인가 3.1절이 또 날 잡은 것도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간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정치계들의 사이가 나빠요. 특히 현재 자민당 정권 일본은 거의 55년부터 정확하게 지금 70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일당이 지배하니까 완전히 썩을 대로 썩고 제국주의 시대의 머리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뭐 독도 영유교회라든가 말도 안 되는 거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사죄하는 거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려고 이러는데 민간들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일본이 자국민한테 침략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 사람들 일반 민간에서는 특히 신세대는 한일 간에 과거에 무슨 불행한 역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독도의 영유권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물론 그런 억지 주장이란 걸 모르니까 그리고 뭐 자국민 너무 돌아가니까 발 맞춰주는 건 있지만은 그 실상은 몰라요. 일본 민간에서는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려주면은 또는 어떤 계기라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냐하면 특히나 옛날 일제 때 사람들 다 죽고 없으니까. 신세대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민간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친합니다. 아주 교류도 왕성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본 여행 가면 한국악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국악이란 말이 이제 가라쿠니인데, 실제로 한자로 써 있어요. 한국악이라고. 한국의 산이다 이 말이죠. 이미 백제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백제 유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 전에도 많이 건너갔고, 백제가 망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